앞서 보신 것처럼 이달 말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마 24일 날 백신이 도착하고 25일 날 분배가 되고 26일부터는 접종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고령층한테는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고령층한테 접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던 건데 그건 또 내일 아마 결정이 되는 모양이죠. 네, 내일 이제 식약처에서 최종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최종 승인 여부를 보는데요. 일단은 임상 결과를 봐서는 이제 65세 이상의 데이터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효과가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65세 이상에 대해서 허가는 내일 아마 이루어질 것 같고요. 다만 최종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내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한번 임상 이제 의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협의를 거쳐서 아마 이제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뚝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 모양이군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사실 55세까지 한 62% 정도 효과가 있다고 돼 있긴 했는데요.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대상자가 적고 거기서 이제 코로나에 확진된 숫자가 적다 보니까 비교가 어려웠다라는 수준이었지만, 근데 65세 이상이나 65세 미만의 면역원성 결과는 상당히 괜찮은 비슷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효과는 비슷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마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모의 훈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녹여 가지고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죠?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접종센터 이제 직접 방문을 예, 참가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이제 한 거는 접종센터 같은 경우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주로 접종을 할 거여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화이자 백신을 냉동 상태에서 녹여서 또 분주해가지고 접종하는 이 과정을 한번 이제 모의 훈련을 한 거였고요. 전반적인 훈련 과정들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 것들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영하로 한 60도, 70도 냉동시켰던 걸 꺼내서 녹여서 그걸 또 나눠 가지고 접종을 한다. 근데 쉬운 과정은 아닌데 그러면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훈련과 연습이 된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이번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일단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어서 일단은 권역센터로 먼저 해가지고 한 4개 정도의 권역센터를 만들고 그다음 권역센터 중심으로 이제 지자체에 있는 접종센터들을 훈련시키는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3월 말에 4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에 접종센터를 통해 접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처럼 이제 냉장 보관이 가능한 백신들은 독감 백신과 동일한 유통 채널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인접해 있는 이제 병원이나 의원에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아무래도 좀 수월하긴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너무 꽁꽁 얼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뭐 그런 문제점 같은 거 전혀 없습니까? 그런 문제 전혀 없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접종은 안 했지만 접종하는 모습까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의 가장 큰 문제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쇼크가 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훈련들도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제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냥 흔히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을 받으면 쇼크라는 건 조금씩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이제 쉬었다가 한 뭐 15분, 30분 쉬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된다 이렇게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좀 결정적인 어떤 부작용이나 쇼크 같은 거는 발견된 건 없습니까?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한 10만 명당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쇼크를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이 이제 일어난 게 실제로 확인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사망자는 없었지만 응급 조치를 하고 대부분 회복이 됐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한두 명이면 우리나라 접종 대상자가 3,700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꽤 많은 숫자가 겹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현재 접종센터 그다음에 병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방 선진국에서 주로 이제 백신이 개발됐고 그 백신들을 세계 각국이 이제 나눠서 어떻게든 쓰려고 했는데 러시아산, 중국산은 조금 못 믿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좀 이렇게 상대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정도에서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인기가 올라간다, 관심을 받는다 하니까 일단 중국산, 러시아산 괜찮겠습니까? 일단 러시아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제 만드는 기술이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랑 같은 기술, 바이러스 벡터 기술을 이용했고 러시아의 과학 수준이면 만들 수는 있다고 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우려를 했던 거는 당시에 3단계 연구, 그러니까 대규모의 연구를 거치지 않고 접종 승인을 했었던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자아냈는데 현재 그 이후에 대규모의 한 4만 명 정도의 연구를 해서 효과를 91.6%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 임상 자료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좀 믿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중국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국가마다 좀 다른 결과를 보여서 아직까지 백신을 만드는 그런 공정이나 이런 게 조금 안정화가 안 된 거 아니냐는 우려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좀 떨어질 듯하다 또 300명대로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검사 수와 비교해서 양성률이 얼마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많이 해서 많이 나온 건지 아니면은 그 비율은 또 떨어지고 있는 건지 말이죠. 사실 이제 주말에는 검사 수가 보통 한 평상시 30에서 50% 정도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성률이 뭐 1.5%, 뭐 이렇게 1.6% 이렇게 올라가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 수가 2배로 늘어나면서 예. 양성률 0.6%면서 300명대니까 일단은 전체 검사 수에 비해서는 조금 양성자는 좀 준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한 300, 400명대 환자가 나오는데 어쨌든 집단 발병이 발생을 하면 숫자가 확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역사회 내에서의 집단 발병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제 감염자들은 많이 숨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일 근무를 마치며 설 이제 연휴로 들어갑니다. 보니까 뭐 이곳 저곳에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조짐들은 뭐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약도 많이 꽉 찼고 해서 설 연휴에 아무래도 결정적으로 어떤 큰 변수가 될 만한 감염이 일어날까요? 일단은 이제 설 연휴 때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1, 2주 지나면서 전국 단위의 이제 소소한 그런 집단 발병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가족 간 모임이라든지 예. 또한 이제 친구들끼리 좀 모인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서 거기에 있는 현지 주민들한테 전파를 시키거나 이런 상황들이 꽤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 동안에는 정말로 좀 조심스럽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엉뚱하게 또 종교 시설에서 네.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글쎄요. 저 정도 사태도 상당히 좀 위험해 보입니까? 예, 이제 일단은 시작인 거잖아요. 이제 예. N차 감염의 이제 시작의 고리인데 하필이면 종교 집단하고 학원이 연계되면서 아하. 숫자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요. 일단은 초기에 빨리 대처를 해서 일단 전체 감염자 수를 빨리 줄이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학 교수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